네, 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부동산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자격증에 대해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따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저도 부동산 업계로 취업을 준비할 때 아무런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막막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하면 자격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준비할 수 없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격증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직자들이 이력서를 검토할 때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채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사람을 뽑아보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꼭 필수적인 직무라면 자격증이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무를 해야 하는 다른 직무에서는 자격증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력서나 면접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채용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현직자들은 오히려 일머리가 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임했을 때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는 업무 환경에서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없이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취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없으니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로 면접을 볼 사람들을 걸러낼 때 인사팀이든 현업부서이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쓱 훑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서류들을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자기소개서를 10초 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소제목들만 읽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소제목들은 아래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더 읽어보고 싶게 만들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소제목을 아깝게 낭비하는 사례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으로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등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짧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가장 눈에 잘 띄게 굵은 글씨로 작성되는 소제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더 많이 읽게 만들고 인터뷰에서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소제목들을 잘 작성하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는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벤치마킹하면 좋습니다. 수많은 제목 가운데 클릭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의 유형을 활용하여 소제목을 지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무와 연관된 문제 해결 사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무자들이 선호하는 인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이 분야에 정보가 없다면 이 부분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신입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상해보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비슷한 사례를 빗대어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읽어본 많은 자기소개서들에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에 자기 경험만을 서술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서류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그저 개인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원자가 실제 경험으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잘 설득해서 일을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직무와 연관하여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임차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이런 경험들이 부동산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무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 현업을 할 때 이를 감당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실제 경험이 없다면 그에 맞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면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에피소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뉴스만 검색을 해봐도 그런 부동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어떤 빌딩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임차인을 크게 유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찾아서 현장에 가보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더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자격증이 없이 취업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라는 2페이지 분량의 글만 잘 써도 취업 확률은 50%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글을 잘 써서 서류에 합격하고 인터뷰에 가고 나면 떨어지거나 붙거나 두 가지 경우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우선 먼저 초고를 한번 써보시고 내용의 핵심만을 남도록 줄인 후에 면접자들 입장에서 흥미로운 내용들만 남도록 고치는 데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직자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 보유 여부가 취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태도와 열의가 보여지는 문서를 정성껏 작성해서 대면 인터뷰에서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취업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